미국 캘리포니아주 공항 직원이 한국인 여성에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입국하려 했던 여성을 붙잡았는데요. 공항 직원은 어느 장소로 한국인 여성을 데려가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말하면서 여권을 위조하면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며 한국인 여성에게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죠. 한국인 여성은 모멸감을 느끼며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안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폴란드의 우츠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 이름은 마가레타였어요. 그런데 웬 한국 이름이 있냐고요? 네, 저는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무역을 전공했고 졸업 후 폴란드에 있는 외국계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외국계 회사라 당연히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를 맡았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몇 개월을 체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역시도 그들과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주로 유럽의 거래처를 담당했는데 사실 제가 특히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 담당 지역이 미국으로 바뀌었고 자연스레 미국으로의 출장이 빈번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미국에 입국하려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모두들 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 직원들 중 몇몇 분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 여행이나 사업자 해당 국가를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 검색대 직원들의 불량한 자세와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는 겁니다. 출장을 다니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니 다들 그려러니 넘어가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첫 출장을 가게 된 날이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리만큼 꽤 불친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어리기도 했고 미국에 처음 입국하는 것이라 저도 꽤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항의 직원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일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공항 직원들은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게다가 테러 위협으로 공항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기에 직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의리되어 검사를 받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들은 제게 갑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들이 제게 도를 넘은 갑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들은 저를 마치 범죄자 취급까지 하였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속 저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앙금이 남았다고 하는 거 맞죠? 처음 미국 출장 계획이 잡혔을 때 사실 전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미국은 제게 꿈의 나라였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면 미국이란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더 많이 했어요. 영어를 잘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특히 좋아했는데 미국 영화 한 편을 보면 대사를 달달 외울 정도로 보고 또 보고 할 정도이다 보니 자연스레 귀가 트였고 영어가 저에겐 제2의 모국어 같은 느낌이었죠.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영어가 알아서 귀에 들리고 제가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저도 신기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혔습니다. 그런 저에게 미국 방문은 설렘 자체였습니다. 과연 미국인들이 제 말을 잘 알아들을까도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거래처 미팅에서 유창한 영어로 회의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벌써부터 뿌듯함이 밀려왔죠. 친구들에게 미국에 출장 가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중 2명의 제 베스트 프렌드가 이번 휴가는 미국으로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고 저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사실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게 자란 친구들이어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두 친구들은 많은 나라들을 가봤지만 유일하게 미국은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을 가게 되었다고 하니 좋은 기회라며 친구들도 미국에 따라오겠다고 한 거예요. 숙소나 경비들은 회사에서 나오니까 같은 숙소를 이용하면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저는 출장도 갔다가 덤으로 미국 여행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친구들은 먼저 미국에 가 있을 테니 미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은 저보다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참 친구들은 아직 백수예요. 매일 놀고 먹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 번도 저를 무시하거나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기쁠 때는 함께 저보다 더 기뻐해주고, 슬플 때는 말없이 제 곁을 항상 지켜줬던 소중한 친구들이니 놀고 먹는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들에게도 다 계획이 있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먼저 출장 업무를 보고, 그 다음 며칠의 휴가를 이용해서 주말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하고 폴란드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장의 휴가까지 즐기고 오려다 보니 챙겨야 할 짐이 2배로 늘어났어요. 캐리어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여행짐은 어깨에 이고 지고 가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데 입국 심사관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저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닌 특별구역으로 가라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외국인들은 잘만 통과하던데 왜 저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지 무서웠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이 안내한 작은 방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입국 심사관이 입국 목적을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업무를 본 다음 여행하려고 온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숙소는 예약을 한 거냐, 돈은 얼마나 준비해 왔냐 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보라고 하더니 심사에 필요한 것이니 다 꺼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제게 몸 수색도 해야 하니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라고 하더군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묻자 입국 심사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치스럽게도 온몸을 더듬어대는 입국 심사를 당했어요. 저의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가방에 있는 지갑과 소지품들을 다 쏟아내야만 했죠. 2시간 이상 그들에게 시달리니 이제 가도 좋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방과 옷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입국 심사관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제게 왜 이런 심사를 한 거냐고 큰 소리를 쳤죠. 만약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더 상처받을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텐데. 기가 막히게도 입국 심사관 사람들은 저를 직업 여성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여성들 말이에요. 그들은 동유럽 국가의 여성들이 최근 미국에서 성매매의 중심에 많이 개입되어 있었다면서 저를 보고 불법 입국이 의심되어 검색을 강화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계속 일해 곧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여성 혼자일 뿐인데 유독 짐이 많은 것이 의심되어 확인해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성매매의 중심에 있다는 소리가 사실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니 씁쓸하기도 했고요. 입국 심사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저는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내가 미국인이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나왔을까? 이건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국가차별 아닌가 하며 화도 났고 상실감이 제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는 내내 상대 미국 회사의 거부감마저 들었고 그들 또한 폴란드라는 나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에 위축되어 평소에 잘 나오던 영어도 안 나왔어요. 다행히 일은 잘 마무리했지만 여행은 최악이었어요. 그런 수모를 겪었으니 기분이 이미 한껏 상해버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은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에 더 화가 났어요. 오로지 그 입국 심사관의 촉에 따라 복불복으로 생기는 일인 거잖아요.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저랑 함께 여행하고 싶어서 미국에 왔는데 제가 우울해하고 있으니깐 말이죠.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 다시 폴란드로 와서 일하며 시간이 꽤 흘렀어요. 회사 내 인사이동으로 저는 미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기억에 남는 출장지는 바로 당연히 한국입니다. 왜냐고요? 한국에 출장 갔다가 한국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희 회사와 한국 거래처와의 업무 체결은 순탄했고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되는 시장이라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도 했기에 한국과 더 많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저는 더욱 자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죠. 거래가 많아질수록 제가 한국에 체류하는 날들이 길어졌고 1년의 반은 한국에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대해서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가까운 편의점, 편리한 대중교통, 범죄 없는 안전한 방거리, 맛있는 음식, 쾌적한 집까지. 이러한 장점들을 한 번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주로 거래처 회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회사 회식에 따라갔는데 회사 사장님이 제게 한국 남자를 만나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후배가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그 후배가 생각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30대 초반을 달리고 있었고 결혼에 대한 로망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 사장님의 제안을 감사하게 넙죽받았습니다. 그동안 만나본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다고 생각해왔고 한국 남자들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왔었는데 마땅히 만날 방법은 없었거든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 저보다 4살 많은 30대 중반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경찰이셨어요. 사장님이 보는 눈은 정확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영혼의 단짝같이 정말 찰떡궁합을 자랑했어요. 말하자면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된 거죠. 남자친구와 1년 정도 사귄 후 서로를 많이 알게 되고 신뢰가 쌓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1년의 신혼생활을 즐긴 뒤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면서 저는 귀화를 신청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부부로 사는 것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결혼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반기는 눈치였죠. 마침 한국지사를 설립할 생각이었는데 딱 맞는 적임자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출장이 어렵게 되었는데 거래 계약을 앞두고 있는 미국 회사라. 꼭 현지 직원이 가서 계약을 맺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전임자인 저에게 미국 출장을 요청하신 거예요. 미국 장기 출장이라는 것이 싫었지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남편도 휴가를 갑자기 오래 낼 수는 없다고 해서 각자 일에 좀 더 매진하기로 하고 저는 혼자 미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러 줄을 서는데 앞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제게 모욕감을 주었던 입국 심사관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권위적인 자세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심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와 달리 저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요. 하지만 혹시라도 또 지난번과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계획도 있었죠. 제 차례가 오자 저는 당당하게 여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한국 여권만으로는 어려웠던 일이었을까요? 입국 심사관은 저의 여권을 앞뒤로 살펴보고 신분사항이 적혀있는 쪽을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위아래로 여러 번 훑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행동만으로도 저는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결국 그때처럼 저를 통과시키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서양인의 외모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인이냐고 추궁하면서 여권을 위조했거나 훔친 게 아니냐고 닥달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던 그때와 달리 저는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바로 연락해 보라며 나는 한국인이 맞다면서 큰 소리를 쳤죠. 그리고 만약 내가 한국인인 게 맞았을 경우 사과할 걸 각오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입국 심사관은 제가 세게 나오자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고 그가 여권을 확인하고 오기만 해봐라 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분이 채 되지 않아 입국 심사관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인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피부색과 이목구비 헤어 컬러로 봐서는 누가 봐도 서양인의 얼굴이라 도저히 한국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귀화자들도 많은데 외모만으로 국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에게 강하게 말했고 그는 제 말에 아무런 반박을 못했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니 저는 그만 사과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충고하며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그에게 지적을 한 건 잘한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폴란드인일 때는 몇 시간을 시달리게 하고선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 한국인이 된 저에게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앙금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저 뒤끝 장난 아니죠? 그렇게 저는 미국 출장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은 대접이 다르구나 하며 한국으로 귀화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직업 여성이라는 오해까지 받았던 폴란드 여성이 한국 국적을 얻고 나서 입국 심사관을 제대로 참교육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엿한 한국인이 된 혜진 씨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면모를 세계에 떨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